(1987년 6월) 당시 수백 명의 민주인사들이 수감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임철봉 씨가 아들과 함께 30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당시 안에서는 계속 독방에 계셨어요? 그렇지. 독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어두운 시절, 임철봉 씨는 담벼락 너머 6월의 함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항쟁 때 감옥에 계셨는데 밖에 소식들이나 그런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매일 이제 면회를 오셔가지고 밖에서 지금 국민들이 시청 앞에서 뭐 10만 명이 모였대요. 뭐 30만 명이 모였대요. 이런 소식들이 다 들어와.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할까? 근데 이곳이 깜빵이잖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막 쓰는 거야. 구호도 외치고, 그 당시에 구호가 그 호혼철폐 독재타도야. 30년 전의 6월, 바로 1987년 60 민주항쟁의 함성이었습니다. 아빠는 20대 청춘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흰머리가 성성한 50대가 됐네? 촛불세대 의준이가 묻습니다. 당신의 6월은 어떠했나요? 30년 전 6월의 청춘이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욕이고요. 나이는 그때 87년에 23이었고. 오늘 우리 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야, 이 나라가 과연 진짜 민주주의 나라 맞냐? 그때는 매일매일이 교문 앞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젊은 날에 되게 열심히 살았던 엄마의 한 부분? 촛불세대가 묻습니다. 6월 세대가 대답합니다. 스토리 공모를 통해 1987년 6월, 그날의 청년들이 2017년 촛불세대에게 건네는 6월 이야기입니다. (1987년) 부산의 6월에 가톨릭 센터가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가두 시위를 이끌었던 김종삼 씨의 6월 이야기는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종철 열사가 1월 14일경인가 잡혀갔을 때 서울의 대국민실에 잡혀갔죠.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부산의 대국민실에 제가 잡혀갔었어요. 그 집에서 잡혀갔는데 이 두근을 씌우거든요. 엄청 공포스럽습니다. 그러고 이 여러 명이 에워서 해가지고 처음에 항복 선언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수사기법상. 저는 고문을 안 당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저는 잡혀가서 저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제발 때리지 마라. 그래서 석방이 됩니다. 훈방 조치가 되는데 아침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 조사관이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모르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그래 이제 박종철 서 돌아가신 걸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 미친 듯이 싸웠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분노한 김종삼 씨는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젊음이 쓰러져 갔습니다.
9일 연세대 학생들은 가로막는 경찰에 맞서 비폭력을 외쳤습니다. 그날의 현장에는 당시 신입생이었던 오승일 씨가 있었습니다. 영화 동아리 후배 정희든 양이 그의 6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승일은 어디쯤에 있었어요? 저는 이 근처 어디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저 앞에는 전경들이 쭉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한열 선배가 앞으로 나갔고, 짙은 최루가스 너머로 그날의 최루탄은 한 학생을 정조준했습니다. 승일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쓰러진 다음에 봤어요. 저는 좀 더 뒤쪽에서 저도 뒤돌아서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서서 보니까 여기 이제 쓰러져 있었고 부축하던 또 선배가 있었고. 수술이 힘들 정도로 크게 머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쓰러지고 나서 저쪽에 세브란스의 중환자실로 실려갔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이한열 선배를 탈취를 해갈까봐 학생들이 조를 짜서 24시간 지키고 그랬었어요. 저도 밤새서 지키고. 슬픔은 분노가 됐고 다시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9일 날 이한열 선배가 이렇게 쓰러지고 다음 날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넥타이 부대들도 나중에 같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시민들이 뭐 경적을 울려주기도 하고. 마침내 60 평화 대행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비폭력 평화 시위 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대 학생이었던 송도경 씨가 고등학생 김미지 양에게 들려주는 평화를 향한 6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깃발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낡았죠. 군데군데 찢어지고 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죠. 되게 그때는 폭력적인 공권 때문에 폭력 시위로 많이 대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점점 평화 시위로 바뀌었는데 뭐 계기가 따로 있어요? 계기는 6월 9일 날 이한열 여사가 철탄,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까봐 정경과 시대 사이에 하얀 소복을 입고 연자 시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서로의 피해를 양산하는 폭력 시위를 약간은 좀 자제하게 된 원인이 됐었죠. 30년 전의 촛불을 만난 오늘의 촛불 세대는 어떤 마음일까? 옛날에도 촛불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지금과 크게 다를 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반가웠어요. 촛불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해 밝힌 촛불. 그 작은 촛불이 하나둘 모여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는 동안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6월 30년 전에 그런 행동들이 결코 사그러진 게 아니라 씨앗이 된 거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이뤄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 쌓인 것들을 잊지 말고 좀 더 성숙하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촛불 시민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다시 광장에서 6월 세대와 촛불 세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30년 전의 6월 이야기. 공모에 참가한 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6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